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사칭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로 상장 전 지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한카드를 찾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생금융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취약차주들을 위한 채무부담 완화나 유동성 지원이 핵심입니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넘어 생활용품과 가전 판매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를 다양한 곳에 쓸 수 있게 해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엔데믹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제주도는 중화권 관광객들을 공략해 위기를 넘는다는 보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에코프로의 주가가 고공행진하자 비상장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사칭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관계없는 곳에서 상장 전 지분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에코프로 주주들에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프리 IPO 담당자라며 공모주 청약을 돕겠다는 사칭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프리 IPO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4만 5천 원으로 공모주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를 제안한 사람은 자신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R 담당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 청약을 IMM 그로스벤처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관계자 역시 본사와 해당 내용은 관계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따라가 보니 해당 기업은 아이벤처 캐피탈사 산하펀드로 시작해 아이사에 소속된 임직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유명 벤처 캐피탈의 상호와 유사한 이름으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해당 유명 벤처 캐피탈에 문의한 결과 해당 기업은 본사를 사칭한 기업으로 본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투자 상담이나 정보 제공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IMM 그로스벤처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도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확인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PO와 관련된 사안들은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만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공모와 관련된 거는 그 해당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만이 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자문사 또는 이제 투자 관련 회사라고 자칭하는 그런 쪽에서 IPO와 관련된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분명히 라이센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특정한 사람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의구심을 갖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투자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카드사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은 신한카드를 찾았습니다. 금융권에 요구하고 있는 사회공헌 강화 일환인데요. 카드사들도 잇따라 상생금융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신한카드의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출시 행사에 참석해 상생금융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의 지원은 면책 예방 등을 위한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상생 방안이 적극적으로 조기에 집행되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니다. 이 금감원장의 방문을 뒤로 신한카드가 내놓은 상생 방안의 규모는 4천억 원. 특히 소상공인 맞춤형 솔루션인 마이숍 투게더를 출시하며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에 힘을 줬습니다. 업계 처음으로 상생금융을 쏘아올린 건 우리카드입니다. 2,2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뒤이어 현대카드가 6천억 원, 롯데카드가 3,1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카드사들의 지원책 규모를 합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지원책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취약차주들을 위한 채무부담 완화나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카드사들이 연달아 지원책을 내놓은 건 이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방문해 사회공헌적 역할을 누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 이날 이금감원장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삼성카드, BC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바로 금융 지원책을 내놓으며 즉각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어려운 업황 속 당국의 압박이 크게 부담이 될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7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약 5,72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해 불황이 닥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조달 비용과 연체율 상승으로 카드사의 비용이 크게 오르는 등 계속해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예상되는 상황. 카드사들의 시름과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판매를 넘어 생활용품 판매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차 파는 회사가 이런 것도 팔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제품을 앞세워 수요에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3월 문을 연 온라인 커머스몰 현대샵, 쌀통, 제습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가전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여 만에 월 평균 방문자 수는 약 35만 명. 현대차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건 3만여 개의 다양한 제품이 입점해 있는 데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블루멤버스 포인트 사용 비중은 85%에 달합니다. 이용자들은 이 포인트로 생활용품 등을 선물하기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샵을 통해 당사 관련 상품을 포함한 약 3만여 개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샵은 자동차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 쇼핑몰입니다. 기존 자동차 용품 관련 쇼핑몰 카라이프몰과 일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블루라이프몰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현대차는 현대샵을 통해 차량 판매를 넘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고객 경험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 현대샵에선 자동차 생활과 관련된 상품을 스토리와 함께 전달하고 현대차 보유 고객이 로그인하면 차량 정보를 연동해 보증 연장, 튜닝, 액세서리 상품 등을 추천하는 전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699, 20이 있는데 딱 눈에 띄는 숫자가 0이실 겁니다. 예상 그대로 0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0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 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0을 골라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최근에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사실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공매도가 없는 주식 빌려서 하는 투자 기법인데요. 없는 주식, 없다, 0. 이렇게 해서 약간 어거진 것 같긴 한데, 억진 것 같긴 한데 네. 0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정의를 간략하게 한번 해주고 가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 기법을 쉽게 말해서 공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매도를 하고요. 이 종목이 실제로 하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를 해서 이 하락한 만큼의 차익분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고요. 갚을 때는 주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가령 2만 원짜리 주식을 공매도를 합니다. 이게 2만 원짜리가 19,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1,000원 정도의 지금 낙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19,000원에서 주식을 다시
되사서 주식으로 갚는다면 이 투자자는 1,000원의 순이익이 나게 되는 거겠죠. 이 방법을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 안에는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 금액도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1,000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하락할 때 지금 이용하는 투자 기법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클수록 수익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 손실폭은 무한정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시로 들어드린 2만 원짜리 주식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19,999원이 하락해서 1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투자자는 19,990원의 수익금을 얻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2만 원짜리가 10만 원에 간다고 한다면 8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2만 원인데 8만 원의 손실이 납니다. 주가보다도 훨씬 더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주가는 손실은 무한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공매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과징금 징계를 받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의 공매도 체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먼저 주식을 빌리고 이후 매도하는 이른바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빌리지도 않고 선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인 건데 이번에 적발된 것들은 모두 다 불법 공매도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한마디로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부터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매도 주문부터 내는 일이 왕왕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매도 주문부터 냈다고 치면요. 주가가 하락하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또 갚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면 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손실은 누군가가 어쨌든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손실은 개인들이 보게 되는 구조다 보니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없고 할 수밖에 없고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장부 결산 주기, 즉 거래 시점으로부터 이 거래일 안으로만 주식을 빌려 채워놓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건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전에 아침에 공매도 친 다음에 오후에 갚아서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거 누가 잡을 것이냐 이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문제가 분명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예. 어떤 곳이 지금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일단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주호증권은 지주사 SK주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은 S에너지 등에 대해서 소유하지도 않은 매도 주문을 한마디로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냈다는 건데요. 미주호증권 같은 경우에는 빌린 줄 알고 낸 주문, 즉 착오에 의한 것이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과징금 7억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JP모건은 과징금 110만 원을 부과받았고요. 캐나다 퀘벡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BM 929주를 매도 주문해서 439주가 체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6,4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AUM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년도 8월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HN 250주를 매도 주문해서 48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 외국계 증권사 외에 우리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건가요? 있죠. 예,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문체이스 자산운용이 마찬가지로 21년 5월 소유하지 않은 선익 시스템 매도 주문을 체결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요. 샘 자산운용 역시 2021년 4월에 소유하지 않은 한국 주강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서 1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공통적으로 펀드 차고, 날짜, 잔고 차고,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계 증권사나 국내 자산운용사일 것 없이 무차입 공매도, 즉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건데요.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사라질까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무엇보다 감시망을 피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적발되더라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과징금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인식도 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가 이제 공매도인데요. 그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엄청난 무차입 공매도가 이제 자행되고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데요. 이유가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그 범죄 욕구를 막을 수가 없어서 또 하나 문제점은 상환 기간, 담보 비율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담보 비율을 130%로 통일하고 상환 기간도 90일 정도로 정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만일에 적발이 된다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법이 무서워야 되겠지만 걸리면 그까짓 거 내고 말지 이런 인식부터 변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지금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거셌던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부터 이번 달 둘째 주까지 최근 4주간의 주별 순매수 평균 금액은 6,350억 원, 직전 4주간의 평균 금액은 9,240억 원 대비 31.3% 줄었습니다. 이는 오는 25일 미국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제주도 관광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가 해외로 쏠리며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엔데믹 후 첫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국내외 주요 관광지들이 붐비고 있지만 제주도는 유독 한산한 모습입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올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2% 줄었습니다.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방문은 837.9% 늘었지만 내국인이 발길을 돌린 탓입니다. 코로나 기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국내보단 해외를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난 데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지며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한 영향도 컸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5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258만 3천 명으로 방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17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 노선 이용객 수는 김포, 제주 왕복 노선 이용객 수를 4년 만에 추월했습니다. 비싸진 항공권도 한몫했습니다. 리오프닝 이후 항공 노선이 동남아 위주로 재편되며 제주도행 항공권의 가격이 오르자 같은 가격이라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주도에 갈 비용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외국을 갈 수가 있죠. 일본도 갈 수 있고. 제주도 여행은 그동안 그 외국을 나가기가 어려워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한 거였지. 지금은 그닥 호기심이 없다. 제주도는 중화권 관광객 공략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방한 단체 관광이 불가능한 상황 속 중화권 직항 노선을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관광 상품을 개발, 홍보하는 등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해 줄어든 내국인 관광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석촌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123층 롯데타워를 오르는 이색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석촌호수가 1급수 판정을 받은 직후 열려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서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출발 총소리가 들리자 선수들이 석촌호수에 뛰어듭니다. 선수들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빠른 속도로 파이널 라인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수영과 수직 마라톤으로 구성된 철인 2종 경기 아쿠아슬론 대회 현장. 아쿠아슬론은 석촌호수 동호를 2바퀴 수영한 뒤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오르는 이색 스포츠 대회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인원인 8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72세 최고령 참가자부터 외국인, 철인 3종부 중학생들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23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50층에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고요. 근데 그래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석촌호수의 수질이 1급수 수준으로 개선된 직후 열려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1급수의 경우 수질 등급 중 가장 깨끗한 물로 냄새가 나지 않고 간단한 소독만 거치면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생수와 석촌호수의 물을 컵에 담아봤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수질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석촌호수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질인지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롯데에서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시작한 이후 투명도는 0.6m에서 최대 2m까지 증가했고 수질도 3급수에서 올해 1급수 수준까지 개선됐습니다. 한편 롯데는 2021년부터 송파구청과 함께 석촌호수의 수질과 청정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경상남도가 울산광역시와 협력해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 기반의 19인승 근거리 도시간 왕복여객기인
커뮤터기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이 목표인데요. 이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울산광역시 등 11개 기관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기반으로 가까운 도시를 오가는 19인승 왕복 여객기인 커뮤터기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커뮤터기 개발 사업은 지난 4월 과기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이 사업 추진단이 발대식을 가지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지역의 중대형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들 기관은 내년부터 3년간 예산 85억 원을 투입해 커뮤터기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 지역 거점 대학인 경상국립대가 원천 기술 개발을 주도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요체가 바로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외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등 기업체는 원천 기술의 사업화, 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행정 예산 지원을 맡게 됩니다. 커뮤터기 사업단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그다음에 울산의 수소 역량을 결집해서 저탄소 항공기 개발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이번 사업이 지역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 전략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를 전망입니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0.14%포인트 상승한 영향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정도와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중반 이후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3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이 정상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내부 박서훈입니다.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 이남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그 밖의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북은 최대 80mm, 제주 산지에는 최대 시간당 100mm까지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라와 경남, 제주는 하늘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충청과 경북은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수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오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남부와 전라, 경북 남부와 경남, 제주에 100에서 200, 많게는 300mm 이상이 되겠고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8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도 많게는 60mm 이상, 10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새벽부터 비가 내린 후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춘천, 대전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인천, 수원 28도, 세종과 대전 2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에는 오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강릉과 울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23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속초 28도,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24도, 제주 2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기온은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 이남에 특히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